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정빈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와 보니까 영상을 올린 지 2달이 됐더라고요. 좀 자주자주 매주 최소 1개씩은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야근도 잦고 이래서 영상을 찍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판사에도 일일이 문의를 드려야 하고 제가 어떤 책을 올리면 좋을지 읽어보고 고민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개중에 영상 기다려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앞으로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습 기간도 지나서 일도 많이 익숙해졌고, 네, 책을 읽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생겨서 부지런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후에는 제가 명상 관련된 콘텐츠도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제목대로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버 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회사의 면접을 어렵게 면접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한 탓에 제 매력을 잘 보여주지도 못했고, 제가 가진 장점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면접을 망해서 면접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던 와중에 그분 유튜브를 알게 됐고, 구독을 해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길래 무조건 보라고 막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당근마켓에 검색을 해봤는데 바로 있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사서 그날 바로 와서 막 밑줄 그으면서 읽고, 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해 놓은 거. 그래서 자소서를 좀 잘 써보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취준생 분들이 읽으면 확실히 지원서랑 자소서 적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썼던 자소서들은 좀 회사 운영자, 날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소서를 작성했다기보다는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제가 자소서를 다 쓰고 나서도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 그리고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책의 내용이 엄청 군대식이고 정말 꼰대 같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회사 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읽으면서.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경영자고 오너의 입장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직원들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효율을 내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뽑는 게 돈이 드는 일이고 아웃풋이 최대로 있어야 하는데 내 자소서에서 나는 정말 최대치의 아웃풋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내가 가진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거를 이 회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성과로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자소서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전의 자소서는 조금 추상적이었고 약간 저의 입장에서 제 장점을 나열한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자꾸 서탈을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을 딱 읽고 나니까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장점은 이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 있는 장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인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면접왕 이형님도 그 문장을 그대로 자소서에 대입을 해서 내 경험과 사례에 맞게 적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문장들과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줄도 정말 많이 치면서 읽었고 이거 자소서 쓸 때 다 참고하려고 포스트잇도 되게 꼼꼼하게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소서를 써서 실제로 회사에 바로 붙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사실 예체능이라서 제가 기획 일을 하고 싶었는데 관련된 경험이 없거든요. 아나운서 일과 예체능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기피하는 인재예요. 근데 어떻게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해서 면접까지도 잘 보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책을 읽고 바로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참고해서 쓴 그 자소서와 이전에 해놨던 제 자소서가 정말 확연히 달라요. 좀 더 수치화돼 있고 좀 더 구체적이었고, 내 입장이 아니라 회사 오너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자소서랄까? 그래서 자꾸만 서류 탈락을 한다. 내 서류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근사한 경험을 갖고 늘 이력서 작성을 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냐. 이런 고민이신 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에 검색을 해서 근처에 한번 없나 찾아보세요. 사실 이런 책 한두 번 읽고 그냥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알뜰하게 중고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일본 전산 이야기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콘텐츠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소서나 이력서 작성하시다가 막히시는 분들 아마도 이 책을 검색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들어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 상태만 본다. 궁여지책이 낳은 채용시험.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압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죠. 사흘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청중 모두가 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말이다. 꾸준히 무언가를 갈고 닦으며 어딘가를 향해 그 목표치를 완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어느 수준에 한 번 도달했다고 해서 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현상 유지, 이 생각을 품는 순간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반대의 이야기도 성립한다. 제 아무리 평범한 능력을 타고난 범부라 하더라도 한 분야를 철저하게 파고들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공략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되지도 않을 허황된 일에 매달리라는 뜻이 아니다. 먼 허공 위에 번듯하게 지어진 남의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기둥 세우기에 몰두한다면 성공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인생 쪽이 더 달콤하고 행복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소위 달인들을 만나게 된다. 한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맡은 직업이나 업무를 뛰어넘어 인생 예술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공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 일개 하청업체에서 시작해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한 일본 전산에는 그런 달인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들 역시 처음부터 달인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번듯한 기업들은 뽑아주지도 않던 범부 중에 범부였다. 그들의 될성부른 싹을 알아본 것은 일본 전산이 유일했다. 한큐철도의 설립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집요한 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실로 하찮은 일일지라도 철저하게 파고들면 언젠가 도사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리고 작고 하찮은 일과 크고 위대한 성취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 굳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달하면 그때부터 굳은 일만 하는 머슴의 세계가 아니라 창공을 붕붕 날아다니는 도사의 세계가 열린다. 일본 전산이 고육지책으로 실시했던 입사시험 얘기를 하려다 서론이 길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입사시험 내용을 읽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우스운 걸 자랑거리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모른다. 하지만 나가모리 사장은 비즈니스 정글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자질을 열정, 자신감, 스피드로 꼽았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없었다. 학력도 이력도 비교 기준이 되지 못하는 범부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선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공감도 든다. 여하간 이렇듯 우스꽝스러운 입사시험을 통해 뽑힌 직원들은 결국 일본 전산을 최고의 회사로 만든 임직원들로 성장했다. 골 때리는 입사시험. 공채 첫 해 취업 설명회에서 큰 교훈을 얻은 일본 전사는 1976년에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는 아예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다. 이력서는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용도였고 면접에선 기초 소양 정도만 확인했다. 글자를 읽고 쓰고 말을 알아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정도면 면접은 무조건 통과였다. 대신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하는 압박 면접이나 현장 면접, 노래방 면접처럼 요즘 노래방 면접을 하나요? 이 책이 조금 오래전에 쓰여졌나? 일본 전산반이 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을 새로 만들었다. 첫 해 그들이 시도한 것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이었다. 나가모리 사장이 자신의 첫 직장 동기들을 떠올려 봤더니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반증이다. 하다못해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한 사람은 목소리가 자신만만하고 큼직하게 마련이다. 반면 꼬투리라도 잡힐까 지레 겁을 먹은 사람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이라고 해도 목소리의 데시벨을 재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먼저 한 문장을 준비해두고 지원자들에게 순서대로 읽게 한다. 물론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일본 전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아무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일어서서 읽게 한다. 우선 면접장의 면접관을 향해 읽게 하고 책상 앞에 놓인 수화기를 들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전화를 걸어 말하게 한다.
전화를 걸어 자기소개를 하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명료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가 기본이다. 단 2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 사람이 그간 자라왔던 배경, 특유의 습관, 말버릇 등등이 걸려들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 큰 소리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고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하는 경우는 요즘 흔히 말하는 설탕사원, 가정에서 지나치게 간섭받으며 자라거나 과보호돼서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직원 중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특히 전화하는 태도를 테스트해보면 그 사람의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반성도 빠르다. 그것은 곧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나가모리 사장의 지론이다. 긍정적 태도를 점검하는 밥 빨리 먹기 시험. 두 번째로 일본 전산이 실행했던 입사 시험은 밥 빨리 먹기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1978년도 입사 전형에서 채택됐다. 응시자에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더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6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물론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주변에 꽤 알려진 덕택이었을 것이다. 서류와 구두 면접을 통해 반 정도를 거른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된 장소로 안내했다. 준비된 도시락은 음식점에 미리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뚜껑을 열어본 응시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밥은 거의 돌처럼 단단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설익은 데다 반찬은 말린 오징어,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씹기 고약한 것들 뿐이었다. 당연히 응시자들은 미간을 찡그렸다. 그래도 호기 있게 구인 광고까지 낸 회사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따위 부실한 음식을 준비하다니 실망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당연히 응시자 대부분들은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일본 전사는 이 밥 빨리 먹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통상 10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합격선을 10분 정도로 잡고 가장 빨리 먹은 순서대로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다. 제일 빨리 밥을 먹어치운 사람의 기록이 3분을 약간 넘었고 제일 늦은 사람은 식사가 시작된 지 40분 정도 후에야 식당을 나섰다. 점심 식사를 마친 응시자들이 본 시험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왔다. 담당관이 시험 끝났다고 하니 멍한 표정으로 그대로 한참을 서 있는 응시자도 많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밥을 빨리 먹는 순서대로 채용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분수가 있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하고 화를 내며 시험장을 떠난 응시자도 있었다. 상상해보면 실로 가관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밥을 빨리 먹은 순서대로라니. 어떤 응시자는 도시락에 손도 안 대고 인상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은 건너뛰고 밥만 먹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재미있다는 표정, 활기찬 표정으로 호기 있게 먹어치운 사람이 최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눈치나 보고 시간만 끌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감도 없게 마련이고 일을 시켜도 시원찮다는 결론이다. 고민할 것도 없이 빨리 먹는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 입사 전형과 관련해서 일본 전사는 당시 지역신문의 기사를 통해 대대적인 빈축을 샀다. 누가 봐도 당연히 놀림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 성적은 전혀 보지도 않고 전공 공부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당연히 기대했던 질의응답이 없었으니
여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갔던 응시자들은 허탈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봤을 땐 참으로 요상한 회사가 아닐 수 없다. 도시락을 10분 이내에 먹은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으니 합격한 사람들도 당연히 깜짝 놀랐다. 합격자 중엔 대학에서 2년에서 3년씩 유급당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회사의 간부로 성장했다. 밥 빨리 먹기 시험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빠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유형은 대부분 결단력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며 일하는 속도도 빠르다. 더불어 위가 튼튼해서 소화도 잘 시킨다. 건강한 신체를 포함해 갖춰야 할 기본기는 다 갖춘 사람들인 것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이제까지 치른 시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밥 빨리 먹기 시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프로세스를 엿보는 화장실 청소 시험. 세 번째로 그들이 시행했던 시험은 변소 청소였다. 창업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1975년부터 일본 전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1년 정도 직접 자기 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보면 일단 화장실을 더럽게 쓰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지면 자신이 일하는 현장, 즉 사무실이나 공장에서도 정리정돈이 습관화되고 집기와 장비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다. 일본 전산에서는 청소를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를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큰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일 아침에도 조례를 하기 전까지 전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회사들이라면 청소 같은 허드렛 일쯤이야 용역업체에 맡기겠지만 일본 전산의 생각은 좀 다르다. 밑바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밑바닥 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관리자로 성장했을 때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하기 어렵고 부하 직원들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론이다. 그래서 아예 입사시험을 변소 청소로 치른 것이다. 그야말로 빈축을 살 만한 일이었다. 실제 응시자 중에는 심한 모욕감을 표현하며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변소 청소나 하는 저급 인력 취급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험을 치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수한 사람, 한치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 나가모리 사장은 말한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겉과 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꼽는 좋은 인재란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 혹은 인류 기업 경력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씨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그것을 점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화장실 청소처럼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상식을 파괴한 시험이지만 직원 채용이나 교육 방법을 두고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바다. 경영자의 능력이란 결국 사람이나 사물의 표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경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일본 전산이 이렇게까지 밑바닥 일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제대로 자신의 꿈을 키울 줄 아는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공장이나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 제대로 수련하지 않으면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데도 꼭 필요한 끈기와 집요함, 인내력 같은 것이 생길 리 만무하다.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했다 해도 밑바닥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견뎌낼 수 없을 뿐더러 나중에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도 없다. 그리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을 키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화장실 청소 입사 시험은 끝까지 책임지고 다른 사람 손이 안 가도록 일처리하는 버릇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기업 문화를 처음부터 강하게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 컴퓨터실을 청소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보통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면 바닥을 쓸고 닦고 컴퓨터 모니터와 케이스를 닦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일본전산 직원들은 컴퓨터를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에 쌓인 먼지까지 다 닦아낸 다음 컴퓨터를 닦아 제자리에 올려놓은 다음에야 바닥을 쓸고 닦는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에 입각해 청소하는 버릇이 몸속 깊이 배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직장인들과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청소 하나에서도 프로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은가? 진정한 프로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다. 똑똑한 것과는 다르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인 사람만이 프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습관이 지금 기업들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변소 청소 시험은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습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습관, 스스로 일을 책임지는 습관을 심어준 시험이 됐다. GE의 전 회장 잭웰치는 식스 시그마 품질관리 기법 중 하나로 불량 분류를 최소화하는 경영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본 혹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바로 역량 있는 기업이다. 투지를 테스트하는 오래 달리기 시험. 저 오래 달리기 제일 못하는데. 네 번째로 일본전산이 시행했던 시험으로 소개할 만한 것은 오래 달리기 시험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일반 대기업처럼 전형적인 입사 시험을 치렀다면 올 사람도 없고 뽑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참신한 시험 아이디어 중 또 다른 것은 오래 달리기 시험이었다. 오래 달리기 입사 시험을 통과한 직원들에게 나가모리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승패는 누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 회사도 자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재가 많아야 결국 성장한다. 반짝 잘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시험을 통과한 만큼 여러분은 인내심과 끈질김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이 자질을 잘 발휘한다면 우리 회사에서뿐 아니라 어딜 가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시험을 볼 때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오래 달리기 시험은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 원리는 명쾌하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을 가리킨다.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은 만큼 남보다 더 먼저 빨리 튀어나갈 수 있다. 주위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만큼 자기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런데 계속 그 페이스로 해주면 좋으련만 머리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재밌게도 각각의 아이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들여다 보이는 경우가 있다. 리더십이 있고 재기발랄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에도 금세 띄고 주위에 관심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우직한 면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좀 이기적이다. 천성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배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이 공평하셔서인지 대개 재기발랄한 아이들일수록 무언가를 오랫동안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일에 눈길을 돌린다. 저는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실패하면은 되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회복도 잘 안 되고. 반면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집중력이 뛰어나서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내는 아이도 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뭐가 그리 재밌을까 싶지만 침을 질질 흘려가며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겨워하지 않고 논다. 전자의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의사결정의 패턴이 빠른 직업에 어울린다면 후자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요구하는 업무에 적합하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는 와중에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위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유형의 인재들은 개발이나 사무 업무에서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나가모리 사장이 착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인재 유형이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 시험은 그런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거북이 같은 사람, 그것도 게으른 거북이가 아니라 부지런한 거북이 말이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일본 전산의 직원 교육 방식은 대부분 다분히 지식을 주입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지런한 거북이가 되는 버릇을 들이는 것에 집중돼 있다. 물론 거북이 같은 사람을 뽑는다 해서 토끼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설픈 토끼, 즉 게으른 토끼들은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는커녕 동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조직 문화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에 부지런할 태세가 된 토끼들을 선별해 온 것 같다.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기업 문화도 단 한 사람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나가모리 사장은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시험 방식은 이랬다. 주파해야 할 전체 구간은 20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완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 1차 요건이었다. 하지만 시험 참가자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었다. 그것은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걷건 뛰건 기어서 가건 중간에 주저앉아 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중간에 쉰 사람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했다. 비록 기록이 늦더라도 끝까지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지친 발걸음을 끌고 최종 지점까지 도달한 사람은 합격이었다. 이것은 열정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습관, 그리고 비록 남보다 뒤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습관을 보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괴짜 테스트를 통해 일본 전산의 일원이 된 직원들은 이제부터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그들이 초일류로 단련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요즘 워라밸이나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20, 30대들에게는 좀 공감이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원서나 자소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를 뽑는 사람은
좀 윗세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나 문장들을 넣는데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음 챕터는 실력이 없으면 깡으로 해라. 배와 절반의 법칙인데 저는 여기서 전부 다 읽어드릴게요. 작은 놈이 큰 놈을 잡아먹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빠르기만 하다면 작은 놈도 큰 놈을 잡아먹을 수 있다. 나가모리 사장이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그를 사로잡은 한 가지 확신이었다. 그렇다면 빠르다는 것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먹을 때, 놀 때 해내면 결국 시간은 단축되게 마련이다. 일본 전산식으로 말하면 배의 법칙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일에 능숙하게 되어 결국엔 적은 시간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절반의 시간을 들이고도 해낼 수 있는 숙련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전산의 일 철학은 자칫 생산 전문 회사에만 국한될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공장식 근면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 역시 여러 경험을 돌이켜보면 일을 배우기 시작할 초창기에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무조건 남보다 오래 숙련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신노동에서든 육체노동에서든 남들보다 시간을 2배 들여 숙련된 사람을 이리저리 요령만 피우던 사람이 따라잡을 방도는 없다. 마치 타자를 배울 때 처음에 자판을 익히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남보다 더 집요하게 수련하면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타자를 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처음 기량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일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갭이 넓어진다. 더더군다나 실력도 어중간하고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기존의 시장 평판으로 경쟁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보다 2배 정도 더 하는 것 외에는 승산이 없다. 시장 상황 운운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지만 현재는 안주하거나 주춤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이보다 명쾌한 해법은 없지 않을까? 1970년대 중반 일본의 모터업계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대기업들은 대개 50년 이상의 역사와 숙련된 인력을 자랑하는 명문 기업이었다. 그런 회사와 싸워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금력, 참신한 인재, 지명도, 그동안 쌓아올린 기업 실적?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손을 떼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나가모리 사장은 그때 자신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애먼짓한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는 소리가 죽기보다 듣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접대나 뇌물로 인맥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엔 내 함정을 내가 파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적을 올리려고 단기전으로 승부한다면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연명하느라 구차해질 것이다. 사실 전통 있는 회사라고 해도 내가 근무해보니 대단한 것도 없더라.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다.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두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일한다면 큰 조직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우선 모터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갖춘 최고의 모터만 개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회사들을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뾰족한 경쟁력은 없었다. 하지만 모터 부분은 이미 몇 년에 걸쳐 개발해 보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만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월등히 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나가모리 사장은 월등히 잘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정해두었다. 배로 투자하라. 2배 더 오래 일하라.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시간을 전부 일에 투자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람이라면 잠도 자두어야 하고 목욕도 해야 하고 함께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밥 먹는데도 시간이 든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아무리 떼어내도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은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8시간을 빼면 16시간이 남는다. 보통 사람들이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16시간을 일하면 딱 2배를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나가모리 사장은 창업 직후 자신의 업무 원칙을 이렇게 세웠다. 앞으로 5년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정확히 다른 사람의 2배를 일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자. 그렇게 하고도 이길 수 없다면 그만두겠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물론 그 전에 체력이 고갈되거나 도저히 그런 생활이 지겨워 미쳐버리고 말거나 이길 힘이 비축되기도 전에 자본금이 말라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말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그런 각오로 사업을 시작했다. 3명의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조건을 내세웠다. 회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드높은 기상도 꿈도 모두 사라지고 마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일에 미치고 또 미쳤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참으로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창업 당시부터 그는 회사의 성패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신을 믿고 한 배를 타준 3명 후배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기존의 기업 문화에 신물이 나 있는, 그래서 어디선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상사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미래의 직원들 인생도 책임지고 싶었다. 그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짐을 잔뜩 짊어진 사람처럼 절박했다. 이미 수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기 때문에 마치 가장의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일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저 피상적으로 열심히 일한다. 하루 16시간 일한다는 원칙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일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이나 무조건적인 부지런함만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는 시간 투여 대비 효과에 대한, 즉 남다른 성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두었다. 첫째, 납기 일은 무조건 다른 회사의 절반으로 한다. 경쟁업체가 1개월 만에 납기를 해낸다면 일본전사는 15일 만에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을 세웠다. 경쟁업체보다 절반의 기일로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구상하고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한 번 샘플을 완성시켜 납품했는데 거절당하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일을 하면
기회도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양산박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이미 수십 걸음 앞서 있는 경쟁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환경은 누구에게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조건뿐이다. 결국 시간 투입을 2배로 늘려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배 이상 일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개발과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업계 정보지에 광고를 내면서 납기를 절반으로 라는 문구를 썼다. 절대 가격을 깎아준다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사가 가진 기술력을 어필하려 한다. 그래서 기술력은 모두가 내미는 매력적이지 못한 카드가 되고 말았다.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다 싸게 주겠다고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격을 내리면 결국 시장이 공멸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무명의 소기업이지만 가격은 제대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납기를 절반으로 라는 문구는 확실하게 결정타를 날려주었다. 처음 영업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믿지 못해 몇 번을 확인해 오곤 했다.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거래처의 필요를 듣기만 하고 샘플 요청도 별도로 없었는데도 채 며칠 지나지 않아 제품을 만들어 보여준 적도 있다. 그들의 창업 당시 열정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일본 전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첫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절반의 납기를 달성하기 위해 사장부터 직원까지 배 이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나가무리 사장 자신도 24시간 중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한다. 머리 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고 옷 빨리 갈아입는 방법, 출근 빨리 하는 방법, 이 빨리 닦는 방법, 회의 빨리 끝마치는 방법들을 궁리했다.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6시간으로 만들면 그것으로 남들보다 2배는 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전략은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라는 직원 채용 방법 등과 맞물렸다. 다른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승부할 수 없었다. 둘째, 무조건적으로 오래 열심히가 아니라 지적 하드워킹을 한다. 일본 전산이 지적 하드워킹을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업무 시간에 발휘하는 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연간 행사로 개인과 팀이 발표하고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1등 상인 자상장의 경우 1등 상인 1등 상인 사장상의 경우 1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런 유형의 대회가 매년 수십 회 열린다. 이는 평소 자신의 일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고생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똑같이 출근해서 8시간 일을 했더라도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출퇴근 시간, 밥 먹는 시간,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무 시간 8시간을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일하는 시간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조직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나가무리 사장은 자신이 솔선해서 생각으로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직원을 최고로 뽑는다.
일하는 자체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을 쉬고 있을 때나 무의식 중에도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끝까지 골몰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내오게 돼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자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망중한의 목욕 중에 부력의 원리를 착안했듯이 진짜로 대단한 아이디어와 상황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생각은 이 생각으로 일하는 시간에 나온다. 강한 놈이 아니라 빠른 놈이 이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제자리 걸음에 그치는 것일까? 답이 너무나도 빠른 수수께끼다. 내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달려가면서 새로운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경쟁자를 떠올려 본다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나는 2배 더 뒤떨어지는 셈이다. 다시 말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그 뒷걸음질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선 사람들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2배를 넘어 3배, 4배의 낙오를 의미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기량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기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조직에서 주는 승진이나 승급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량 면에서도 사회에서 받는 대우 면에서도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전산이 투명한 경영과 직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처우를 위해 가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 조직의 우열은 평범한 인간을 데리고 비범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골몰한 것이다. 일본 전산의 모든 직원들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품질로 승부한다는 모토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그 모토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토의 앞에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것은 가장 빠르게다. 오늘날 기업의 생존 무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스피드다. 최근 위기를 목도한 많은 대기업들 역시 이 주제의 심각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스피드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효율성과 스피드라는 키워드에 미치도록 집중한 오쿠다 히로시 전 도요타 사장은 스피드 경영에 적응하라. 선진기업은 빨라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굳이 그런 대기업을 예로 들 것도 없다. 이제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던 시대는 끝났다.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조금이라도 그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한 철옹성 같은 기업도 경쟁사에 잡아먹히는 것이 비즈니스 정글의 속성이다. 일본 전사는 속단속결의 스피드 경영을 창업일을 줄고 실천하고 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창업 이후 새로운 기회에 물꼬를 터주었던 3M과의 거래 역시 바로 이 스피드를 통해서 성사시킨 기적 중 하나였다. 3M에 납품을 하게 되자 국내 영업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많아졌다. 거래를 희망한 기업 중 하나가 당시 유명한 통신기기 회사였던 일본 무선 주식회사다. 어느 날 일본 전산 영업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어선용 탐지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빠른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도쿄에 사무소를 설치해달라. 이것이 요구 조건 중 하나였다. 일본 전산이 있는 교토에서 도쿄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먼 거리다. 게다가 당시는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던 때였다.
하지만 일본 전사는 겨우 일주일 만에 도쿄 사무소를 개설했다. 창업 후 채 2년이 안 된 1975년의 4월 1일이었다. 도쿄 사무소의 담당자로는 창업 멤버 중에서 가장 어렸던 고베 히로시가 부임했다. 당시 고베는 신혼으로 첫 딸이 이제 겨우 생후 1개월의 젖먹이었다. 하지만 군소리 한마디 없이 부인과 딸을 데리고 도쿄로 이주한 고베는 지원 인력 하나 없는 상태에서 사무소를 열었다. 처음 사택도 구하지 못했을 때는 사무실에서 온 식구가 먹고 잤다. 고베의 부인은 사무실에서 젖먹이 딸을 업은 채 전화를 받으며 영업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열정과 스피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쿄 사무소가 개설되었을 쯤 일본 전사는 무려 1천만 엔의 부도를 맞아 큰 경영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의 절대적 헌신과 실행을 통해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고베는 일이 바쁘게 돌아갈 때면 구두를 신은 채 잠을 청했다고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마치 비상 대기 중인 군인처럼 생활했던 것이다. 일본 무선 주식회사의 오더 때문에 사무소를 개설했기에 한 사람 인건비는 빠질 정도의 기본 물량은 확보돼 있었지만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구두 뒷굽이 다 닳도록 개청 영업을 다녔다. 고베 히로시는 지금 일본 전산의 부사장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에도 인용할 문장들이 참 많지만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어떤 식으로 경영해 나가야 하고 또 직원들을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통솔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입시 시절 다녔던 학원이 생각났거든요. 그 학원 선생님이 쓰는 단어와 학원생들을 좀 이끌고 단합시켰던 그런 방침이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이 혹시 이 책을 읽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어떤 사업체나 조직을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도 물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책 홍보대사는 아니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자소서 작성에 많이 도움을 받고 그 자소서로 바로 취업을 해서인지 계속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